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간단히 알려드리는 남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핫했던 섹터는 단연코 로봇 섹터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연계해서 이 HL 만도라는 기업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기업은 뭐 차량용 기업 아니야? 로봇 기업 아니야?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향후 어떤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무엇을 만드는지 회사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적에 대한 프리뷰 한번 드리고 향후 신사업이 뭐가 향후 주가의 모멘텀이 될지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증권사 컨셉을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이 다음으론 차트로 본 현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HBL 만도는 그냥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보시면 아직 이 회사에 대해 절반밖에 이해를 못 하신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확히는 자동차 세시 전문 기업으로, 세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차가 멈추고 방향을 틀고 뭐 이 노면의 충격을 버티게 해주는 핵심 시스템들인데요.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제동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차를 멈추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전장 부분에서 매출 한 37%를 갖고 있고 요즘 핵심 제품인 IDB, 즉 그 통합 전자 브레이크인데요. 2세대 양산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게 이 조향 부분인데요. 조향은 방향을 잡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매출 비중 한 30%를 갖고 있고 최근에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기계 연결 없이 전기 신호만으로 작동하는 차세대 제품에 대한 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가인데요. 노면 충격 흡수 시스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한 매출은 한 19% 정도 됩니다. 이것도 폭스바겐 등의 해외 기업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은 기업을 고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이다스인데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입니다. 매출 비중이 아직 11.5%이긴 한데 이건 자회사 HL 클레모브와 연결되는 기술입니다. 뒤에서 이거 HL 클레모브라는 기업에 대해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건 그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합친 게 전장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전장 제품의 비중이 이미 64%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제품은 전기차나 뭐 자율주행차, 내연기관차 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차는 뭐 어떤 차는 서지 않아도 되고 뭐 방향을 틀지 않아도 되는 차는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 모든 차에게 필요한 구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파워트레인에 속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 이 회사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를 보면 2025년 기준 9조 5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국내가 3조, 해외가 6조 5천억으로 해외 비중이 한 68% 정도 되는데요. 동사는 이 해외 시장을 잡기 위해서 뭐 해외에 19개 뭐 생산 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연구소를 짓는다던가 이런 방식을 통해 해외 매출에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HL 만도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HL 클레모브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HL 만도가 몸을 만든다면 클레모브는 눈과 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의 세 개의 요소 뭔지 아시죠? 뭐 인지, 판단, 제어 중에서 이 인지와 판단 쪽을 담당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레이더, 카메라, 라이더와 같은 에이다스 센서랑 고성능 통합 제어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을 보면 25년 매출이 1조 8,250억 원입니다. 출범 이후 그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25.6%로 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CES 혁신상도 2년 연속으로 받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를 같이 보면 자율주행 밸류체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장도 있고 이러한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경쟁사 대비해서 핵심적인 동사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분기 실적을 통해 한번 실적 프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조 3,1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8%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936억 원으로 18.2%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표면적으로는 컨센서스 대비 한 3에서 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짚고 가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회성 이익이 100억 원 들어왔습니다. 이게 특정 고객사나 계약 물량을 못 채우면 손실 보전 차원에서 보상금을 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걸 빼면 실질 영업이익은 이것보다 지금 측정된 것보다 낮기 때문에 이익률은 한 3.6%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늘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관세액입니다. 이거는 뭐 오히려 좋다고 볼 수 있는데 1분기에는 관세가 한 190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 고객사와의 그 크레딧 뭐라 그러지? 그런 세 시어링을 실제 순부담은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세금을 나눠서 내는 그 방법으로 순부담은 한 6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에서 조립하는 완성차 업체에게 부품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부품사가 이걸 납품 단가 조정 방식으로 나눠 갖는 구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크레딧 쉐어링인데 이런 구조로 실제 순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외 이익이 도움을 줬습니다. 신종 자본증권 발행으로 차입금이 줄면서 이자가 전 분기에 한 200억 원대에서 이번 분기에 한 160억 원대로 나눠졌고 환율이 분기 중에서 되게 급등하면서 외환 차익도 한 30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정리하면 일회성을 걷어내면 실질 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 좋아 보이지만 구조적인 원가 개선보다는 부가적인 요인들로 영업이익이 늘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한번 쪼개서 보시면 실적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년 대비 1.5% 감소하고 미주는 0.6% 감소. 다만 중국과 인도, 유럽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과 미주는 약하지만 인도, 유럽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고객사는 줄고 있지만 북미 전기차에 중국 법인들이 이 수요를 감당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향후 성장 동력인 로봇 택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리포트에서 로봇 택시에 대한 레포트를 하나 냈는데 이게 실제 과장인지 아니면 근거 있는 판단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가의 내러티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로보택시가 상용화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큰 내러티브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4월에 그 테슬라 사이버캡 생산이 시작됐고 현대차 그룹도 3월 우버와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이제 향후 이 로보택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보셔야 되는데 로보택시용 부품은 일반 양승차 부품보다 사양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는 24시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구성도 더 높은 고내구성이 필요하고 기능, 안전, 사이버 보안 이런 무선 업데이트까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레퍼런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고객의 만족도를 주기 때문에 HL 만두에 의존하는 구조가 더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또 높아지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도 동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로보택시 이외에도 동사가 되게 주목해야 되는 신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로봇 액추에이터 산업입니다. 액추에이터가 뭐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로봇이 이게 팔을 들고 손가락을 구부리고 무릎이 굽혀지는 것, 이런 관절들이 굽혀지는 것들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부품이 액추에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한테 액추에이터는 사람으로 따지면 한 근육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두의 강점이 딱 있는데요. 자동차 조향 장치는 사실 구조적으로 액추에이터와 되게 비슷합니다. 전기 신호를 받아서 정밀하게 힘을 제어하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 부품이기 때문인데요. 만도가 이 기술을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아왔다는 점에서 경쟁사 대비 더 빠른 앞선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새로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기술을 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2025년 CES에서 혁신상을 받으면서 로봇 액추에이터를 공개했는데요. 4종 도행 로봇 신규 수주도 달성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의 전담 조직을 구축하면서 단순히 연구 중에서 멈추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팔고 실적에 찍히기 시작했다는 점이 동사에게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테슬라 옵티머스인데요. 테슬라가 2026년 7월에서 8월 양산 돌입을 공식화하면서 말한 바 있죠. 프리몬트 공장에서 연 한 100만 대, 기가 텍사스 신공장에서는 한 연 10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만도가 테슬라와 액추에이터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게 성사되면 완전 주가 성장 모멘텀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만 실제 이게 양산으로 이어지는 건 올해가 아닌 2027년에서 28년 이후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투자에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건 크게 막 알려진 사업은 아닌데, AI와 열화상 카메라, 아크 감지 센서를 결합해서 전기 설비의 화재를 예측하는 솔루션입니다. 6월부터 양산 체제로 전환했고, 첫 도입처는 현대자동차의 북미 무인 자동차 그룹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사에서는 산업용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액추에이터와 이 화재를 사전에 예측하는 솔루션을 통해 기존의 자동차용 부품 업체에서 더 사업을 넓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 가격 레벨부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직접 차트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HCL 만도 차트인데요. 장기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약간 반등을 이루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이평선도 보시면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상승하면서 차례대로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전환선이 지금 기준선을 골든크로스 했고, 이 구름대를 지금 돌파할지 말지를 한번 보고 있는, 탐색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항선을 한번 보시면, 매물대를 한번 보시면, 제가 박스 그어둔 부분에 지금 매물대가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게 동사의 향후 주가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을 보시면, 이 증권사에서는 이 기업의 향후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대충 평균을 내면 한 74,0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뽑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평균 상승 여력 현재가 대비 한 20%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보시면 지난 전 고점 기준으로 지금 한 20%, 한 18%에서 20%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사의 증권사에서는 이만큼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이 기업이 유망하다, 좋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리스크도 한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1번은 북미 EV양 물량 회복 속도가 이 동사에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계획 대비 북미 EV양 물량이 한 70%에서 8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문 잔고는 이미 좋게 있지만 이게 실제로 출하가 연결될지는 한번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하반기에 물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가 2분기 실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리스크 두 번째는 중국의 전통 고객사 감소입니다. 기존 3대
중국 고객사 매출이 구조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미 전기차 업체가 중국 공장의 물량이 이를 상쇄해주고 있는데 이 업체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흔들린다면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의 원가와 환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AHL 클레모브가 쓰는 반도체가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인데요. 환율이 오르고 반도체 가격도 오르면 당연히 원가 구조도 빠르게 나빠지겠죠. 고객사와 보상 협의가 이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타결 시점이랑 규모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 요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미래 사업 타임라인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보택시 지난 해까지만 해도 뭐 빨리 상용화 될 거다, 언제 상용화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로보택시 부품이나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모두 아직 그 내러티브 단계가 섞여 있는 구간입니다. 실제 수주 물량과 양산 일정이 숫자로 확인되면서 주가의 실적에 도움이 돼야지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실적은 1분기에는 일회성을 걷어내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인도 유럽의 구조적 성장은 진짜고 이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멘텀은 로보택시 SDV 수주가 실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는 이게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갖고 전환되는지를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이 조향 기술과 로봇 관절, 이 만도에 이미 이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테슬라와의 어떻게 협의되느냐를 향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밸류에이션인데요. 아까 앞서서 잠깐 드렸다시피 증권사 9개의 평균 목표 주가는 한 74,000원으로 낸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대비 한 20%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고 증권사 컨센서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프리미엄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하반기 북미 물량 회복과 로보택시 상업화가 빠르게 속도가 나야 된다라는 점도 봐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로 보셨을 때는 아까 그 저항대 매물이 많이 물려있던 구간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저항선 돌파 여부가 단기에는 이 동사의 주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북미 전기차 업체 하반기 실제 출하량, 로보택시 고객사 생산 물량 구체화 여부, 세 번째 반도체 원가 보상 협의 결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